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고 있다. 정부 2022년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 그리고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한다. 완전 자율주행차랑 부분 자율주행차랑 차이가 뭐냐면, 부분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하고, 2024년에 하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저 완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 차는 이제 사람이 개입이 없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레벨이 있어요. 이렇게 학습된 도로에서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무데나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레벨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는 1993년도인가 그때 카이스트 교수님이 만든 적이 있었어. 되게 세계적인 거였지만 그때 정부 관료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왜 그런 거를 니네가 만드느냐, 미국에서 나오면 갖다 쓰지, 뭐 이런 약간 미개한 그런 정부 관료들의 이제 그런 시선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그 교수가 하더라고. 다큐멘터리에서 졸라 웃겼어. 그래서 내가 참 가지가지 한다 이랬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98년도에 차이나 페이지라는 거를 만들고, 90년대였을 거예요. 근데 만들고 이제 그 가능성을 본 거야. 미국에 갔다 와서 마윈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문의가 많이 오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 정부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다들 시큰둥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뭐냐, 뭐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혁신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참 이렇게 교육 혁신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결과, 실리콘밸리에서도 본 적 없는 교육 효과를 보여주는 이런 교육 업체가 한국의 사회에서는 딱 그 공무원 수준의 반응들이 많았죠. 너무 뛰어나면은 확실히 없는 말도 너무 많이 지어내고, 그래서 우리처럼 깔끔하고, 지금도 한우 왔잖아요. 근데 그 명절 때 막 먹으라고 준 거 학생 그 많이 줘요.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선물 진짜 많이 받고,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꾸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 93년도에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거 만드셨을 때 참 그때부터 천천히만 양성을 했어도 지금 완전 난리 났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너무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교육 혁신도, 우리나라 그런 게 있어.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게 있어, 확실히. 그래서 약간 미국은 우월하고 나머지는 미개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좀 아무튼 기술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 읽어볼게요. 미국 구글 웨이모 2018년도 자율주행차 택시를 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율주행차 기반 택시니까 우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버 같은 회사들도 이 자율주행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2018년도부터 자율주행차가 조금씩 상용화되고 있고, 미국 디트로이트에는 카분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도로를 건설 예정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개발자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런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술이 바뀐다기보다는 기술이 융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 기술도 여전히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이 되고요. 사물인터넷 IoT 이 기술도 센서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술들,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 센서라든지, 뭐 주차장에 있는 그 자동차가 있냐 없냐를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센서 기술이 기반이 돼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런 IoT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들 괜찮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네트워크 통신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결국엔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큰 움직이는 컴퓨터를 그냥 타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술에서 크게 바뀌기보다는 기존 기술이 많이 융합되면서 규모가 커지겠죠. 그리고 좀 더 크리티컬해지겠죠. 왜 그러냐면, 보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커가 악의적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침투해서 바이러스를 심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이 해커가 할 수 있는 범죄가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핸들을 꺾어버린다든지,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핸들을 꺾어서 강 쪽으로 유인해서 그냥 다
죽게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되게 무서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건 해커가 악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서 보안 쪽 인력도 굉장히 핫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안을 해야겠다 하는데, 보안을 하든 뭘 하든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공부하시는데 이제 공부의 관점을 다르게 가셔야 된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내가 그 기술을 당장 내가 구현하고 사용하진 않더라도 이 기술이 생긴 이유가 뭐고, 이 기술의 지향점과 이 기술의 원리 정도까지는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오래전부터 공부를 할 때 2년 전에 제가 만든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제안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럼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2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신격화 문화 1침 1차 생산자와 2차 생산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 생산자는 오픈소스나 어떤 그 알고리즘 중심의 사고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1990년대쯤에는 이제 모뎀으로 통신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서 컴퓨터 가게에서 소프트웨어를 막 사고 이런 문화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뎀이 이제 초당 1KB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이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막 10메가, 20메가 되니까 사실 초당 1km면 엄청 오래 걸려요. 1시간 넘게 걸려요. 10메가 이렇게 받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대는 그래서 가서 그냥 사는 게 나 전화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인데,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스택 오버플로우도 생긴 지 그렇게 15년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저 옛날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많이 없었거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서로 막 이렇게 사용하는 문화가 좀 나중에 잡힌 거지. 예전에 지금 뭐 그때 개발자들은 다 은퇴했겠지만, 예전에 그런 그 문화가 계속 답습이 된 거지. 그래서 알고리즘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써야 되고, 관해수공업해서 쓰는 거 어떤 느낌이냐면, 칫솔이 쓰면은 칫솔도 내가 나무 깎아서 만들어 쓰고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칫솔 나무 깎아서 만드는 것보다 공장에서 제대로 그거 하나만 몰빵해서 전국에 퍼뜨리는 게 훨씬 가격도 싸고 훨씬 품질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핵심 부품들이나 원재료가 각각 다 다른 거잖아. 이건 일본제, 이거는 뭐 파키스탄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로 나눠졌다 이거예요. 오픈소스나 이런 어떤 코어적인 부분들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회사들이 아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그 기술의 지향점이나 아키텍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 정도만 파악을 해도 사실 훌륭하거든. 근데 이제 막 알고리즘에 막 미쳐있는 애들이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외골수 개발자들, 그런 애들은 아직도 그런 예전에 그런 어떤 뭐 약간 무슨 막 아시아적인 그 막 도자기 이렇게 빚을 때 장인이 마음에 안 들면 땅 깨버리고 막 그런 느낌의 약간 정신적인 영역으로 자꾸 개발을 가두고, 그런 느낌을 또 후배들한테 전파하는 경향이 있어. 나도 옛날에 그런 선배들 몇 명 있었는데 졸라 싫어해요. 그런 애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일정이 존나 늦어. 그러니까 내가 짱짱한 알고리즘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펑션을 하나 만들었다. 막 그거 가지고 뭐 프라이드 개쩔어요. 이렇게 막 뭐 USB 가지고 다닌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비슷한 알고리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지켜보고 고쳐나간 오픈소스보다 그 사람이 만든 게 퍼포먼스가 더 좋거나 모두 면에서 좋을 확률이 더 낮다는 거지. 집단지성으로 발전시킨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차이가 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픈소스가 잘 나가는 이유 집단지성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돈 주고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부분마다 서로 이렇게 깎아 나가는 게 훨씬 고퀄리티니까. 지금도 오픈소스가 대세잖아요. 지금 나는 예전에 팀노바이들 내가 하도 그 영상을 많이 찍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좀 사라졌는데, 그리고 멍청한 애들은 좀 사라졌는데, 예전에 한 3년 전에 저희 막 까던 애들 보면 오픈소스 덕지덕지 붙여서 개발하는 주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맨날 보여주잖아요. 크롬의 오픈소스 내역을 보면, 이거는 크롬은 아니고 파이어폭스인데, 파이어폭스 여기 보면은 이거 다 여기는 라이센스 어디였냐? 도움말에 있나? 파이어폭스 정보 보면은 라이선스 정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 멍청하면은 확실히
뭐 말싸움도 못하는 것 같아. 보면은 이 라이선스 정보에는 자기가 사용한 오픈소스들을 명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 오픈소스 라이선스마다 좀 다른데 아파치 라이선스 2.0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본인들이 이제 명시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켓 IO도 지금 파싱 할 때도 스냅피 같은 것도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 SCTP도 사용하네. SCTP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른 통신으로 되게 유명한 것들이고 막 그 영상 기술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근데 왜 파이어폭스에서 이런 걸 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오픈소스 검토를 파이어폭스도 되게 잘하고 크롬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구글 개발자니까 모두 만들어 쓴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미개한 생각이고 진짜 하나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지하거나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후배들한테 그냥 어설픈 지식으로 자꾸 이렇게 악영향을 주는 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 분들 좀 그래. 근데 그런 스타일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냥 무조건 알고리즘 막 위주로만 자꾸 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보면 이렇게 이 중에서 저는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몇 개 아는 기술들이 나왔잖아요. 뭐 jQuery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뭐 j 에멀록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C 언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에멀로케이션 이제 함수가 익숙하면 얘도 좀 에멀로케이션을 해주는 뭐 그런 어떤 오픈소스구나 이런 게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기업에서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는 분명히 어디서 참고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 규격에 따라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1차 생산자라고 바라본다 이거죠. 그거를 취합해서 좋은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게 2차 생산자다. 그래서 1차 생산자나 2차 생산자나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대단하지 않고는 없어요.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이렇게 잡는 사람이랑 그거를 정육점에서 2차 가공해서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뭐 좋고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 둘 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나눠서 이제 응용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시장들이 커질 거니까 AI나 지금 전기자동차는 AI보다 더 크죠. 왜냐면은 전기자동차에는 하나의 진짜 엄청난 컴퓨터니까 그 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AI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성되는 사용자가 사용한 그 빅데이터들이 생산이 돼서 이제 걔네들한테 보낼 거예요. 그 회사에 보내지고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거를 더 좋아하더라 이걸 파악을 해서 그 사용자들의 이제 그 니즈를 파악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개선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빅데이터 기술도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동차 판매량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성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만약에 전기자동차인데 막 멈출 수도 있잖아. 그럼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자동차의 소재에 겉에 이렇게 막 그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판넬 같이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OS도 한번 상상을 또 해보면 뭐 iOS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도 이식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OS들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뭐 저만의 또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 때는 스마트폰이 이 정도로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은 바다 OS도 있고, 물론 바다 OS를 그렇게 전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바다 OS로 이제 갤럭시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계속 지원을 하면서 계속 이거 가져가고는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더 발전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 되면은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TV OS 보면 웹 OS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다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운영체제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좀 어느 정도 잘 알기만 한다면, 사실 화웨이도 자체 OS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할 정도로 OS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막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리눅스를 포크를 떠서,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그거를 보통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 그거는 걔네들은 뭐 듣보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맥OS X도 충분히 그랬고, 윈도우즈도 굉장히 리눅스를 많이 참고로 해서 만든 OS 중 하나예요. 굉장히 시너지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OS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기아에서는 기아 OS, 뭐 현대는 현대 OS, 뭐 GM은 GM OS,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확실히
좀 융합이 되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 뭐 부품들과 이런 협업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거기 이제 숟가락을 얹을 게 하나가 더 늘어난 거지. 그러면 이제 OS가 많이 나오면 그 OS 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어떤 기본 프로그램 납품도 있겠지만 뭐 우리도 넷플릭스 하게 해주세요 막 붙어 해가지고 막 넷플릭스를 원하는 데도 많을 거고 OTT 서비스도 많이 그 안에 침범할 거고, 그러면은 기존보다 더 많이 그런 이제 기존엔 스마트폰이나 그런 때만 하지만 이제는 여행 가면서 이제 OTT 서비스 보고 막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묘한 이야기 1편부터 뭐 한 8편까지 봤더니 8시간 뒤에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 있다더라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우리 항공기 타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자체를 많이 사지 않겠죠. 그래서 왜냐면 그 물류 비용이 굉장히 적어지니까.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나중에 더 많이 상용화가 되고 이제 사람이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 좋은 가격으로 이제 운송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굳이 뭐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흥미로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개발자는 기존에 하시던 거를 하시되 깊게, 그리고 좀 기본적인 코어적인 거 운영체제 기본을 공부하시면 자율주행차에 나오는 웬만한 OS의 기본 토대 뭐 커널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로 연결되는 그 원리까지 그걸 잘 이해하시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할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공부를 굳이 하셔야 된다면, 아직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오픈 API가 나온 게 없으니까 아마 이제 이게 상용화될 시점에는, 그리고 이게 플랫폼화 되는 시점에 오픈 API들이 각 제조사에서 뿌릴 겁니다. 그때 잘 캐치하셔서 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OS 전문 개발자가 될 거야,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자율주행차 OS를 만드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려면 지금 리눅스 오픈소스를 뜯어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공부를 했을 때 개발자들한테도 좋은,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들한테도 좋은 게 운영체제가 어떤 원리로 털리고 어떤 원리로 어떤 취약점이 있고 이런 리포팅하는 부분도 오픈소스를 보고 그 리포팅이 온 거를 보면 훨씬 그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부터는 제가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런 거 말할 때마다 항상 좀 약간 시니컬해지고 좀 속이 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 2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이거 사실 이런 영상에서 제가 언급하는 상당수의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그 블로그 글부터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27년 동안 하면서 제가 본 어떤 IT 업계에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게 있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절대 다수는 이제 웹 개발만 나는 하거나, 보통 이제 한 플랫폼 하거나 기껏해야 거기에 파생된 플랫폼 하나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많아요. 저는 현업에 가서 보면 대부분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내 플랫폼만 우월해 그러면서 막 우기는 거야. 그게 약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부대가 제일 빡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증명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멀티 플랫폼을 하고 그냥 필요하면 개발을 다 하고, 이제 잘하는 개발자분들 보면 복합적이에요. 대부분 그냥 할 줄 아는데 그냥 전문적으로 안 할 뿐이지, 운영체제에 대해 웹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제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는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다 사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피지컬이 있어.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일반적인 웹 개발자가 아니네 그냥 지금. 그리고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무슨 개발자예요? 라고 해서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이런 게 되게 그러고, 난 회사 다닐 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글쎄요, 지금 현재 익숙한 건 최근 한 1년 동안 했던 안드로이드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붙였던 얘기가 뭐냐면, 근데 뭐 하실 거 있으면 금방 하니까 그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시키실 거 있으면은 말씀하시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한 걸 안 지키지 않았어요. 전 그 회사에 세 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세 가지 제품 제가 다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원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그냥 파고드는 거 저한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왜? 개발자의 가장 핵심 중심적인 부분은 사고거든. 어떤 사고를 하느냐가 개발자한테 진짜 중요한 거지, 무슨
정말 내가 이제 나 웹개발 하나 선택했으니 무조건 웹개발만 좋다고 빡빡 우겨야지, 그렇게 하는 걸로는 그렇게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생떼 쓴다고 다 좋은 줄 아는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연봉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 개발자가 우리한테 있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고연봉 주는 거죠. 팀노바는 그래도 계속 고연봉을 받는 거고, 심지어 학사들인데도 석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개발자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죠. 이거 보면 얘기 다 한 거죠. 연봉도 4천대 이하 없죠 현재. 그래서 최근 졸업생들 뭐 작년 한 중반부터 작년 한 9월 그때부터 4천대 이하 없다. 4천 이상이야 무조건 연봉 평균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그냥 대충 한 게 하나도 없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은 내 영상 다 챙겨봐. 안티인데 다 챙겨보고서 꿀은 다 빨아. 그리고 외부에서 욕하는 거야. 안티들 보면 생각보다 우리 되게 잘 알아요. 잘 알고 어떻게든 욕하려고 막 벼르고 있는데 욕할 게 있나? 완벽한데. 그러니까 이제 욕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없는 말 막 지어서 얘기를 해. 되게 잘 알아 우리. 그게 더 대박인 것 같아. 막 우리 강사들 채용 공고도 다 보고 있고, 그것도 이제 채용 안 한 지가 몇 개월 지난데도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참 한국 사회가 뭔가 잘한 사람 끄집어 내리는구나. 아까 보면은 1993년도에 딱 그렇게 그 교수님이 그 자율주행차 만들고 이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됐는데, 거의 한 25년 전에 먼저 만든, 거의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만든 한국의 이렇게 뛰어난 공학자는 지금 되게 썩소짓고 있잖아. 그분 보면. 되게 보면은, 딱 그거야. 그냥 자기 수준대로 사는 거지, 뭐,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이거 실리콘밸리에서 팀노바 만들어서 이런 결과 나왔어 봐요. 그러면은 뭐 얘기 다 했지. 근데 뭐 한국 사회에서 용화 먹었지. 근데 그 와중에 결과는 계속 좋잖아. 그런 거 보면은 인정할 법도 한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 그런 애들 보면 답답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약간 지쳐 있어요 이런 쪽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상처를 주기에는 내가 워낙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헬조선에선 이러고 그냥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현타가 오긴 한 거죠.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최고로 달린다면 뭔가 막 인정받을 줄 알았지. 아무튼 그런 것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영상은 제가 말하지만 안티나 제가 억지로 구독해달라고 한 적 없고,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시면 구독 취소하세요. 저 구독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팀노바에 우호적이신 분들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제가 구독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전 많은 분들에게 그러지만 구독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보시고 싶은 분만 좀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의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에게 우호적이고 제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에게 제 얘기를 전달함으로써 같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제시한 비전이 나름대로 크게 틀리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자기가 하는 플랫폼을 버리지 마시고, 그것도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버리지 마시고 그 위에 다양한 관점들을 얹고, 시간이 많이 없으시면 이런 기술들이 나왔을 때 아키텍처가 공개되면서 이제 오픈소스 내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오픈소스를 아까 보면은 이런 이제 웹브라우저에서도 이제 오픈소스 내역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라이센스 고지된 내역이나 또는 각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거를 왜 사용을 했을까, JSGB라고 하는 거는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그냥 천천히 보시는 것도 웹브라우저 개발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오픈소스를 하지 않고, 또는 공개할 의무가 없는 라이센스 고지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오픈소스인 경우에는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공개된 데이터부터 아키텍처를 하나씩 분석을 하고 사용 목적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게 왜 웹브라우저에서 쓰이는지 하나씩 지켜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파이어폭스 자체의 아키텍처도 한번 보고 대부분 이제 이런 소스들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개된 한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가고 있구나. 그리고 업데이트된 내역에 무엇이 추가되는지를 지켜보세요. 웹브라우저가 결국에는 웹개발자가 개발하는 기술의 어떤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한계점을 웹브라우저가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직접 볼 수 있고 웹브라우저만 만드는 사람이 웹브라우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트렌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뛰어난 개발자들 그리고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의 흐름을 읽고 개발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유추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제가 제일 경멸하고 싫어하는 외골수 개발자들은 아직도 알고리즘 하나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죠. 물론 알고리즘 중요한데 그 비율이 옛날에 그 모뎀만 되던 시절에 그때 나오던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때처럼 모든 알고리즘을 가내수공업으로 만드는 시대는 지난 지가 오래예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이제는 패러다임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배우는 다양한 이제 개발자분들은 그런 거에 너무 저를 신뢰하신다면 그런 걸 너무 아끼지 마시고 좀 크게 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제 인공지능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제 융합의 시대라고.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융합이 되어야만 하는지 각 기술의 가장 큰 그 맹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천천히 그려가면서 보시다가 디테일한 부분에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보자마자 이제 언어 시작한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리즘을 파는 거 보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이걸 하면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 뜨개질을 하는 행위를 좀 더 잘하는 걸 연습할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어설프게라도 뜨개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봐야 내가 하는 작은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이 하나가 만들어지는구나를 봐야지. 어설프게라도 애기 옷이라든지 장갑이든 모자든 하나를 떠봐야 이렇게 하면 해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가 생각하고 좋은 옷도 만들고 그 옷을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뜨개질 한 땀 한 땀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업계에서 통념적으로 퍼진 그런 관점들이 되게 파편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예전부터 많이 느꼈고 그래서 많이 화가 나 있었던 건데, 그렇게 제가 총대를 메고 지금까지 와도 결국엔 욕은 저만 먹었고, 그렇지만 저희는 결과가 너무 좋았고 연봉 4,000대 이하가 없고, 그리고 최근 졸업생 8명은 4,150만원인데 더 최근 이제 하는 친구들 애들 연봉까지 합치면은 더 높아질 추세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팀노바 이제 SNS 뭐 블로그나 이렇게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 제외하고 우리 학생들만 그냥 딱 그분들이랑 우리 학생들만 챙겨서 가려고 그냥 생각하고 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디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딱 내가 워낙에 좀 예전부터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거든, 내 스타일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진짜 노프 팀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 선에서 지금 절대 망한 게 아니에요. 현업 개발자분도 지금 플랫폼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이전에 코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 있죠.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이런 뭐 네트워크 통신이 좀 잘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완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시대처럼 스마트폰 시즌2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나 내가 소유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택시나 이런 플랫폼들이 주는 어떤 좀 이펙트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형체가 없는 실제 형체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드웨어를 만든 기계공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좀 재밌는 양상을 보이고 변화에 조금 더 유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운영체제 공부하신다면은 리눅스 쪽들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냐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만들거든. 윈도우즈를 많이 쓰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윈도우즈는 무료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체 그 아키텍처가 공개된 그런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지금 이제 많은 기업에서 OS를 다시 만든다면 리눅스를 기반으로 고쳐서 만들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리눅스를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운영체제 개발자 얘기고, 운영체제 개발을 굳이 할 생각이 없다면 그 제조사에서 API가 나올 때 그때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API를 제공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그것도 못 기다리겠어. 난 지금이라도 운영체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해보고 싶어. 그럼 안드로이드나 iOS 프로그래밍이나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네트워크 통신은 또 기본이 되니까 웹 프로그래밍이나, 물론 웹 프로그래밍이랑 소켓 통신, 이렇게 TCP 통신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웹 프로그래밍에 HTTP 통신을 할 때 내부에 사실 TCP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원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네트워크 통신 관련된 공부랑 이제 운영체제가 부족하시면 운영체제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복합적으로 공부하셔서 손해보는 거 절대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주특기 가져가되 그 부수적으로 해야 될 공부에 그런 것들을 추가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까 오픈소스 같은 경우도 엄청 복합적으로 발전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앞으로 기술은.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는 기존보다 더 복합적입니다. 이런 기술 시장에서 여러분들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밖에 못해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더 큰 미래를 지향하신다면 제 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